안녕하십니까, 최영주입니다. 자,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 좀 보겠습니다. 자, 화장품주들이 요새 계속, 요새도 아니죠, 그죠? 2년째 계속 좋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을 예로 들면 예전에 중국과 사드 이전이죠. 뭐 엄청난 슈팅이 있었어요. 2015년인데 2016년까지 계속 지속되는 그야말로 화재바라 그랬죠, 옛날에. 화장품 제약 바이오. 그렇게 이끌던, 증시를 이끌던 그런 섹터였죠. 지금 또 어느덧 초라하게 2000년대 초반, 10년대 초반 주가까지 지금 밀려 내려오는 그야말로 수모를 좀 겪고 있어요. 자, 시장까지 좋지 않아서 더더욱 그런 현상이 더 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죠. LG건강도 그 이후로 자, 그리고 LG생활건강 지금 영업이익 1조가 깨졌죠, 올해. 그런 것들이 또 상당히 쇼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3분기 매출 실망감. 자, 뭐 이런 거 기사도 나왔죠. LG생활건강 올해 매출 40% 정도가 떨어졌다. 자, 일단 3분기는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자, 1,900억 영업이익. 잘 나올 때는 뭐 3천억 가량 육박했었죠, 분기당. 자, 지난 분기보다도 또 추가로 떨어지는 또 실적 부진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K뷰티, 그래서 예전에 이제 중국을 겨냥한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았죠. 자, 뭐 LG생활건강의 뭐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이런 것들 중국 겨냥, 그 뭐 빨간 통에 막 황금색 이렇게 치장해서 했을 때는 정말 보따리 상들이 중국에서 정말 단체로 와서 삭스를 해가고 그랬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뭐 당당히 뭐 다음은 수출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 근데 이게 지금은 굉장히 좀 폐쇄화돼 있고요. 자, 중국의 어떤 단절들, 그리고 뭐 관광객 유치가 지금 안 되죠. 폐쇄 정책 때문에 그런 것들. 자, 그리고 약간의 뭐 이런 감정들도 있었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화장품 업체들도 사활을 걸고 유럽 뭐 이런 지출, 미국, 북미 지역 이런 쪽을 또 많이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더 크죠. 동양인이라는 그런 또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우리나라 화장품을 좋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제 뭐 가격적으로는 뭐 바닥까지 왔다고 봐야 될 수 있어요. 근데 화장품 중에 그 제일 많이 무너졌던 차트가 어떻게 보면 저는 LG생활건강이라고 봐요. 자,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일단 수급은 없습니다. 지금 뭐 특별히 막 붙는 수급이 전혀 없어요. 지금 바닥 라인에서 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도 물론 있지만, 강한 종목들은 자, 대부분 하나라도 사요. 외국인이 사던 기관이 사던 그런 방어 수급이 있는데, 좀 무게가 있는 종목들,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시총 5조. 자, LG생활건강은 시총 8조인데 이 둘 다 메이저 수급이 좀 없다는 거예요. 계속 한 달 분석을 해도 양매도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전망도 아직은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느 정도 중국의 이런 것들도, 그리고 소비 진작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그림 좀 봐야죠. 자, 신저가 계속 갱신하고 있고, 월봉으로 보면 이제 보세요. 여기 있죠. 요 제일 낮은 언덕들, 2014년 언덕, 여기까지 다 밀려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015년은 뭐냐면 본격적으로 아니죠. 본격적이 아닌 절정이었죠. 중국과의 그런 화장품 딜의 절정이었던 자리였다는 얘기예요. 그 지점까지 결국은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자, 다음 지지라인은 라운드 피겨로 50만 원이 깨졌기 때문에, 자, 월봉에서 보이는 이 자리 있죠. 이 자리, 그러니까 43만 원 정도가 다음 지지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얘도 보시면 지금 장 조금 반등 나오거나 버티고 있을 때도 얘는 버티지 못했어요. 자, 결국은 뭐 외인들 기관들이 물량을 줄여 나가는 단계다. 가운데 막 몇 번씩 사는데요, 이런 건 물타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들이 주식을 하는 것들은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방법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틀리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L자 하락 진짜 강의할 때 제가 많이 쓰는 차트죠. L자 하락. 자, 뭐 L질에서 L자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반등 없이 떨어지기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보통 낙하를 하더라도 지그재그파가 완연하거나 아니면 조금 수평하는 박스 수평이라도 좀 보일 때가 있는데 얘는 추락하고 옆으로 가다 추락하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뭐 언젠가는 뭐 반등을 한다, 뭐 이건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없진 않아요. 가격 메리트는 있으나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 두 수급을 넣지 못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자, 어쨌든 올해 LG생활건강은 영업이익 1조가 깨졌다. 1조 클럽 된 지가 몇 년 됐는데 그동안 계속 수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1조 클럽이 깨졌다는 거. 그리고 다음 지지라인 45만 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모레퍼시픽도 사정은 다르진 않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은 심지어 지난 분기는 적자였어요. 근데 이번엔 뭐 흑자긴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뭐 아모레퍼시픽이 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지만 역시나 영업이익 떨어진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3,500억이었던 영업이익이 올해는 2,000억 초반이나 혹은 그 미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1, 4분기에 뭐 1,500억을 해놔서 일단 그건 있지만 뭐 적자 전환될 리는 없겠죠, 당연히. 근데 실적적인 면에도 작년보다는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매출도 많이 뭐 5천억 정도 예상하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물론 나오는데 보통 이제 4조를 넘겨요. 아모레퍼시픽이 4조 중반쯤 하는데 올해는 4조가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3조 정도 해놨는데 만약에 뭐 4, 4분기에 뭐 또 한 9천억을 했다. 그러면 4조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아모레퍼시픽도 중국에서 지금 그다지 재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많았죠. 이제 중국 때문에 자꾸 북미 진출, 유럽 뭐 이런 것들. 자, 어쨌든 코리아 뷰티, K뷰티라고 하죠. 종목들 좀 선전했으면 좋겠어요. 자, 아모레퍼시픽도 월봉으로 이제 볼 차례가 되죠. 자, 얘도 여기 꺾임점은 이미 깨졌고요. 여기 지지점들 있죠. 얘도 2014가 15년이 얘도 전성기였지만 얘는 이 자리까지 밀려 내려왔어요, 결국은. 자, 다음 지지 라인은 결국은 85,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거의 85,000원에 근접돼 있죠. 자, 일봉을 볼까요? 86,800원 오늘 저가를 또 깼습니다. 물론 아래 꼬리 달고 있지만 자, 85,000원이 일단은 다음 지지선인데 얘도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어요. 역시나 수급도 마찬가지로 LG생활건강 같이 시총 4조임에도 불구하고 5조임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컨선이 지금 거의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는 날도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얘도 파는 날이 더 많다. 그나마 얘는 여기서 버티는 흐름이 있어요. LG는 L자로 봤잖아요. 얘는 여기서 한번 서서 박스나 좀 몇 달을 돌렸죠. 근데 이것도 버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장 반등 때도 그렇게 반등하지 못했고 시장 하락 때는 같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85,000원이 지켜질지도 얘도 사실 막 그렇게 확신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다음 지지선 85,000원이고 거기 깨지면 상당히 충격이 오래 갈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 우리 추세라도 한번 보고 이 시간을 정리를 할 텐데, 자, 전업투자 코너는 좀 자세히 분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차트 위주로 그리고 뭐 실적과 이런 것들 재무제표 같이 체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괴리가 있죠. 이 선도 사실은 딱 맞는 선이 아니에요. 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이런 추세선들을 여러 개 거서 지저분해 질면 질수록 뭐다?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고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요 추세선이라도 돌파해야 일단 뭐가 나오겠죠. 왜? 여기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잖아요. 그나마. 자, 여기보다는 훨씬 있죠.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15만 원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6만 원 차이가 나죠. 지금하고. 어마어마한 수치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거 만주 사는 거랑 지금 여기서 만주 사는 거랑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 라인에서는 추세 돌파할 때는 굉장히 강한 수급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돌리면 얘도 어느 정도 살아나겠죠. 근데 화장품주는 2차 전지 뭐 전기차 이런 거랑 다르죠. 자율주행이라 미래에 뭘 할 것이다 이런 거보다는 뭐예요? 실적이에요. 현재 실적이라는 거죠. 미래에 뭐 화장품, 물론 미래에도 당연히 화장품이 있겠지만 어떤 미래 폭발적인 성장을 그런 걸 하이 테크놀로지를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은 얼마나 장부가 볼펜으로 가득하느냐. 결국 장사를 잘했느냐의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수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코리안 뷰티 조금 더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면 근데 자, 그거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자, 이렇게 막 이렇게 영업 실적이 떨어집니다. 업황도 나빠져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000원이라면 저는 삽니다. 아무리 보시피 10,000원이요? 그럼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결국 Y축이란 얘기예요. Y축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죠? 기대감은 반비례하죠. 올라가죠. 기대감은 그러니까 수익의 기대감이죠. 자, 그런 것들이 올 때까지 내려오는 것보다는 역시나 매출, 영업이익들이 안정화되면서 재무제표가 안정이 되면서 결국엔 좀 올라가야 된다는 거. 자, 이게 갑자기 좋아질 리는 없어요. 근데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좀 좋아져야 되겠죠. 관광객들이 잘 되고 뭐 중국 봉쇄가 좀 많이 완화되고 또 수출도 잘 되고 이렇게 좀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나라 K뷰티가 중국에서 좀 맹위를 떠칠 수 있는 그런 제2의 전성기가 오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LG생활건강 아모레 퍼시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